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봐요. 다른 사람들 발표를 들을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세요? 내용이 어려울 때? 아니면 발표자가 말을 더듬을 때요? 아니죠.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PPT를 그대로 읽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화면이 바뀝니다. 발표자가 뒤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습니다. 다음은 2025년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발표가 아닙니다. 낭독회입니다. 그리고 낭독은 수면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발표만 하면 화면을 읽어주는 기계가 될까요? 준비가 부족해서요? PPT 디자인이 별로라서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이 부족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브릿지멘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과 말 사이,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를 이어주는 단단한 다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발표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PPT에 질질 끌려다니는 발표자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PPT를 리드하는 진짜 프리젠터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먼저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그 메커니즘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슬라이더가 넘어가는 1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발표자입니다. 리모컨을 눌렀어요. 탁 하고 화면이 바뀌어요. 그 순간 발표자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본능적으로 스크린을 봅니다. 왜? 나도 다음 장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자, 화면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청중을 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번 페이지는 이 짧은 2, 3초 사이에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작업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표자는 지금 과부하 상태입니다. 화면 봐야지, 시간 체크해야지, 청중 눈 마주쳐야지. 뇌 용량이 이미 꽉 찼어요. 그런데 슬라이더가 탁 박혔습니다. 새로운 시각 정보가 들어오죠? 이때 말의 방향을 가이드해주는 가이드가 없으면 발표자의 뇌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선택이죠. 에너지가 가장 덜 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면을 보고 그대로 읽습니다. 뇌가 생각을 멈추고 눈이 글을 따라가는 순간 그 PPT는 죽은 PPT예요. 더 최악인 건 뭔지 아세요? 청중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그 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는 속도보다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2025년이라고 하는 순간 청중들은 이미 PPT에 있는 글을 다 읽었어. 재미없어. 집중력. 이게 바로 PPT에 끌려다니는 발표입니다. 리모컨을 쥔 건 여러분인데 정작 발표의 주도권은 뒤에 있는 슬라이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슬라이더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말이 먼저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브릿지멘트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말을 잘하려면 형용사를 잘 써야 하나요? 제스처를 멋있게 막 잘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말의 품격은요, 장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연결에서 나옵니다. 브릿지멘트는 발표의 박자이자 예고편입니다. 음악에 박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멜로디가 좋아도 듣는 사람은 불안하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리모컨을 누르고 화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띡. 자, 보시는 표는 올 상반기 매출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승했죠? 띡. 다음은 경쟁사입니다. 경쟁사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보고입니다.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건조해요. 이번에는 B라는 사람이 브릿지멘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상반기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의 추격 속도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의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고객 경험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말이 먼저 나오고 슬라이더가 그걸 증명해 주듯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청중은 귀가 먼저 열리고요. 그 다음 눈이 따라가면서 결정적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브릿지멘트인 한 문장이 들어갈 때 청중들의 머릿속에도 지도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해결책이 나오는구나. 아, 문제점이 이거구나 라고 말이죠. 커뮤니케이션 학자 하버트 클락은요, 사람들은 정보 그 자체보다 맥락이 유지될 때 오히려 더 신뢰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멘트는 바로 그 맥락을 쥐고 흔드는 기술이에요.
지금까지는 배경이었고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숫자로 한번 볼까요? 이 짧은 문장들은 청중들의 뇌를 예열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말을 잘하는 고수들은 PPT 장표를 예쁘게 꾸미는 시간보다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훨씬 더 오래 고민해요.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 브릿지 멘트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근데 내용을 다 못 외우면 어떡해요? 화면 안 보고 말하다가 까먹으면 어떡해요? 불안하시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면 2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2시간짜리 내용을 제가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저도 PPT 없으면 강의 잘 못해요. 여기에서 PPT의 이중 역할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PPT는 청중을 위한 시각 자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PPT를 철저하게 저의 대본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저를 위한 커닝 페이퍼 같은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줄글을 넣지 않습니다. 저쩌고요 이런 줄글이요. 저는 이걸 비밀 지도라고 부르거든요. 발표자가 읽어야 할 대본이 그대로 PPT에 떠있다? 이건 나 준비 안 했어요 라는 걸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발표자가 그걸 읽는 순간 청중들은요,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키워드는 달라요. 궁금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마케팅 예산 효율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볼 때 초보자들은 화면에 이렇게 띄웁니다. 2024년 마케팅 예산은 전년 대비 10% 삭감되었으나 우리 회사는 20% 개선해야 함.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읽는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화면에 딱 2개만 띄웁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청중들은 궁금해하겠죠. 무슨 이야기일까 집중하게 되고요. 발표자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허설했던 내용대로 자동적으로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내년 예산은 10% 줄어듭니다. 하지만 목표는 20% 더 높여야 합니다. 화면에 적혀있는 건 숫자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살아있는 문장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만들 때 저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미지 꼭 필요한 건가? 그리고 내가 이 장표에서 잊지 말고 꼭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뭐지? 그 키워드 하나만 놔두고 다 지우세요. 슬라이드 장표 한 장당 무조건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청중은 여러 가지 이야기해도 몰라요. 하나에서 3개 이상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한 놈만 패세요. 이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은 화면을 슬쩍 보기만 해도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진짜 이 프레젠테이션을 장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고요. 자, PPT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는 도구이지 여러분들의 말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청중에게는 이 PPT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발표자에게 키워드였다면 철저하게 내 말을 보조해주는 시각 자료여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청중들은 읽으면서 들을 수 없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존 스웰러라는 교수가 증명한 인지부화 이론입니다. 시각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의 뇌는 병목 현상을 일으킵니다. 작은 구멍으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트래픽이 생기잖아요. 자, PPT 텍스트가 너무 빡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중은 여러분들의 말을 음소거해버려요. 그리고 눈은 글을 읽는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행설수설하는 이야기 언제 다 듣고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무대에서 투명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좋은 PPT는 설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거들 뿐이에요. 가장 좋은 슬라이드는 이미지 하나, 키워드 하나예요. 혹은 텍스트 한 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의 성장은 폭발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화면에 구글절절한 이야기들을 적는 것 대신에 화산이 팍 터지는 혹은 화살표가 위로 솟구치는 이미지 하나만 있으셔도 그게 텍스트로 적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미지는 감정을 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말은 청중의 논리를 채워주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청중들은 사진을 보고 감정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제발 PPT에 편지 쓰지 마세요. 자료를 전달하고 싶다면 차라리 발표가 끝나고 난 후에 유인물을 나눠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나눠드린 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자, 발표 시간은 읽기 시간이 아닙니다. 발표자와 청중이 눈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스크린이 여러분과 청중 사이를 맞게 가만두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때 꼭
지키셔야 할 절대 원칙 하나 말씀드릴게요. PPT 디자인, 폰트, 애니메이션 효과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한 페이지 안에 배경도 놓고 문제점도 놓고 해결책까지 넣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청중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페이지는 어떤 느낌이냐? 그냥 죄송하지만 쓰레기예요, 쓰레기. 잡동산이 들어있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를 때 집중력은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PPT를 만들 때 늘 고민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뭘 기억해야 할까? 그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그 하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슬라이드는 실패한 슬라이드예요. 과감하게 다 쪼개세요. 한 장에 다 넣지 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으면 슬라이드를 늘리면 됩니다. 슬라이드 늘리는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슬라이드가 빨리빨리 넘어가면 발표에 속도감이 생기고 청중은 지루할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슬라이드 한 장을 2, 3초 정도 설명하고 계속 넘어가시면 안 돼요. 프레젠테이션은 보여주는 싸움이 아닙니다. 전달하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메시지를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에 집중을 하세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의 PPT 한번 헤쳐봤어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발표가 망하는 것은 브릿지 멘트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슬라이드보다 말이 먼저 나와야 한다. 셋째, PPT는 나에게는 키워드 대본, 청중에게는 시각 자료여야 한다. 이 원칙들 좀 복잡해 보이세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하시다 보면 결국 핵심이 이게 맞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주인공은 PPT가 아닙니다. 바로 발표하는 여러분입니다. 다음 프레젠테이션 때는 컴퓨터부터 열지 마세요. 종이 한 장 딱 펴놓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메시지와 메시지 사이에 어떤 브릿지 멘트를 넣을지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을 찾으세요. 그 문장 하나가 여러분들이 PPT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주인은 이 화려한 스크린이 아닙니다. 언제나 무대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말 잘하는 언니였어요. 화이팅!